국민 여러분, 오늘부터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시장 경제의 흐름에 따라 흘러가는 국가가 될 것입니다. 국가가 제안하고 있던 사회 시스템을 민간 기업들이 자유롭게 참여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한강의 기적을 이어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어내는 대한민국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더 이상 국가는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책임져야죠. 하지만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동안 우리는 아픈 사람들을 위해 건강한 내가 너무 많은 세금을 내며 살아왔으니까요. 건강한 사람들은 이제 아플 때만 치료비를 내면 됩니다. 내 아픔만 신경 쓰며 살아가도 되는 세상이 온 거죠. 일자리가 없거나 이미 퇴직했거나 치료비를 낼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알게 뭡니까? 팍팍한 세상 나 하나 건사하기도 벅찬데요. 그들은 알아서 자가치료법을 배울지도 모르죠. 예를 들어 벌어진 상처를 꿰맬 돈이 없어서 셀프로 바늘과 실로 상처를 봉합한다든지 하면서요. 그 과정에서 상처가 더 날 수도 있긴 하겠지만 항생제 먹으면 낫겠죠. 항생제는 무슨 돈으로 사 먹냐고요? 글쎄요. 뭐라도 계속 일하면 약값 정도는 벌 수 있지 않을까요? 노년에 놀면 뭐합니까? 일하면서 움직이는 게 훨씬 건강에도 좋을 겁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그래요. 역시 국가에서 의료보험을 보장해주던 때보다는 병원비가 부담스러워지긴 했어요. 괜찮습니다. 국가보험이 없으면 민간보험을 들면 되니까요. 오히려 더 다양한 항목들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더 안전해졌다고 볼 수 있죠. 네? 보험 회사들이 이윤을 극대화시키려고 말도 안 되는 꼬투리를 잡으며 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해주지 않으려 한다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원래 자본주의 사회란 그런 거니까요. 회사 입장에서 가능한 한 많은 이윤을 남기려고 드는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병원에 입원해서 보험사에 전화를 했더니 거기는 회사에서 보험금을 지원하는 병원이 아니라고 했다고요? 회사와 연계되어 있는 병원으로 다시 입원하라고 했다고요? 그런데 그 병원이 3시간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요? 저런. 그러게 보험약관을 잘 읽어보시지 그러셨어요? 분명 보험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약관에 명시해두었을 겁니다. 그걸 기억 못한 고객이 잘못한 거죠. 이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거절됐다고 해도 절대 보험사를 탓해서는 안 됩니다. 약관에 사인한 거는 본인이니까요. 여러분이 보험금은 계속 지불하지만 건강하게 살아주신 덕분에 보험사들은 엄청난 이익을 내며 순식간에 거대한 기업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주주들도 덩달아 부자가 됐고요. 같은 약인데 우리보다 물가가 비싼 영국에서 더 싸게 팔고 있는 걸 발견했다고요? 각 나라마다 가진 사정은 다르잖아요? 로마에서는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하지 않을까요? 이상기후로 인해 여름은 점점 더 더워지고 겨울은 점점 더 추워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에요. 우리에게는 에어컨과 난방이 있으니까요. 이래서 문명사회가 좋다니까요. 예? 여름에는 전기세가 무서워서 겨울에는 난방비가 무서워서 못 틀고 계신다고요? 혹시 고정요금제가 아니라 변동요금제에 가입하셨나요? 한 달에 10만원씩 고정적으로 나가는 요금제 말고 전력 공급 상황이나 육아에 따라 가격이 변동하는 요금제 말이에요. 선진국을 벤치마킹해서 들여온 획기적인 상품이었는데 저런 운이 없으셨네요. 하필이면 가장 추운 날 전력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다니. 아니 전기요금 2만원대 얘기를 하시면 도대체 언제적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우리나라는 전력 분야를 민간 기업에게 개방함으로써 국민들이 더 많은 상품을 고를 수 있는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매년 쌓여가는 한전의 적자를 완화시킬 수 있었는데요. 그것도 다 초반 얘기라고요?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하려고 전력 공급망과 에너지 개발에 투자하지 않았다고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이미 잘 돌아가고 있는 거 굳이 돈을 더 투자해서 갈아엎을 필요 있나요? 그리고 이윤에 극대화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거라니까요? 여름 더위에 일사병으로 사람이 죽어나가고 겨울 추위에 집에서 얼어 죽는 사람이 발견되는 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건 그분들이 요금제를 잘 선택했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현재 대한민국에는 수십 개의 전기, 난방 상품이 널려 있는데요. 재생에너지. 그렇죠. 아무래도 재생에너지 개발이 너무 뒤처지긴 했죠. 그게 생각보다 돈이 되게 많이 드는 사업이거든요. 투자하는 비용에 비해서 지금 당장 만들어낼 수 있는 에너지량도 적고요. 당장 전기 끊기면 힘들어하는 건 국민들이니까 잠깐 좀 보류를 한 거죠. 잠깐. 얼마 전에 났던 정전 얘기를 꺼내는 건 너무하시잖아요. 그건 발전회사들이 담합해서 벌인 일이니까 어떡해요. 초반에 가격이나 경쟁하면서 아는 손해를 메꿔야겠다고 하는데 국민들 생활 인질 잡고 저러는데 맞춰줘야죠. 결국 그 금액 다 국민들이 떠하는 거 아니냐고요? 안 그랬으면 발전회사들 전부 부도 났을 텐데요.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과 딸린 식구들은 어떡해요? 일단 기업은 살리고 봐야 하지 않겠어요? 화력발전은 꾸준하고 재생에너지 사업은 지지부진하니 점점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게 기후위기 대응에 게으르다는 비난을 받고 있기는 하죠. 근데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비용은 누가 내죠? 솔직히 에너지 관리에 대한 잘못은 여러 회사들이 지고 있기는 한데 그 안에서도 비율이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비율을 하나하나씩 따져서 공정하게 기후위기 대응 금액을 나눠야 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군요. 그렇다고 여름에 물난리 나고 가을에 불난리 나고 겨울에 폭설로 사람이 갇히는 거를 전부 전기 미녀가 탓하는 건 좀 아니죠? 들으면서 어떠셨나요? 심하게 과장되고 우리 사회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들처럼 느껴지셨나요? 그러나 이 이야기들은 전부 의료민영화, 전기민영화가 이루어진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같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누군가에게는 현실인 이야기이죠. 어떤 사회인지 판단하려면 그 사회의 최저층을 어떻게 대우하는지 보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 대한민국의 모습이 이렇게 변한다면 이 사회는 어떤 사회라고 불려질까요?